들은 쌍둥이래요. 이 남자들은 서로 전혀 닮아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길거리에서 이들을 만난다면 전혀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으시죠? 검은 머리의 남자는 중동 사람처럼 보이고 빨간 머리의 남자는 스코틀랜드 산악지대에서 피리를 불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단순한 형제를 넘어선 쌍둥이라는 놀라운 사실. 가족 한쪽이 아일랜드 계통이어서 쌍둥이지만 전혀 다른 외모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형제는 심지어 겉모습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 농담을 할 만큼 성숙한 모습이었는데요. 내 동생은 아일랜드 사람이지만 전 아니에요.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더 강해진 그들의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네요. 그들은 자매이며 그녀들의 미소는 살벌합니다. 자, 여기 2명의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요. 이들이 실제로 쌍둥이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흥미로운 한 가지는 이 자매들 중 한 명이 빨간 머리라는 겁니다. 모든 아시아 계통 사람들에게는 이례적으로 드문 일이죠. 왼쪽에 있는 여성은 제가 살면서 이제껏 봤던 미소 중 가장 살벌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전 마치 공포영화같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소녀가 절 메마르게 하면서 제 영혼의 힘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모두 가족이에요. 백색증은 다소 보기 드문 질병입니다. 이 병은 피부에 아무런 색소가 없는 병인데요. 눈과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질병을 가진 부모가 그 유전자를 그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있지만 양쪽 부모님이 가지고 있을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이런 질병을 이겨내고 이제 멜라닌과 피부 색소 침착 같은 사소한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 대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백색증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곤 하죠.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특히 교육이 필요한 아프리카에서 종종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시켜야 할 듯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팔과 다리 등을 잘라버린다고 하니 말이죠. 금발의 머리카락, 파란 눈동자, 그리고 흑인? 완벽히 파란 눈동자는 아니지만 그는 우리가 흑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는 혼혈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남자는 일반적인 유전자 결합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엔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의 범위를 증명하는 것이며 겉으로는 미비하고 가까스로 인지할 수 있는 DNA의 차이가 다소 흥미로운 외부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금발머리를 가질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건 염색한 머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평생 동안 하나의 머리색만 가지고 살죠. 몇몇 사람들은 매우 어렸을 때는 밝은 색이지만 성인이 되면서 어두워지는 머리색을 가지고 있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머리카락은 나이를 먹고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머리에 대한 다양성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검은색과 빨간색 머리를 함께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색의 얼굴털을 가진 매우 희귀한 유전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네요. 엄청난 단거리 선수 유전자. 세계 정상급의 운동선수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내 남자 사람 친구나 여자 사람 친구와는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몇 운동선수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데요. 단거리 육상 선수 같은 경우 운동 유전자를 타고난다고 합니다. ACTN3라고도 불리며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연습 시간을 준다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쉽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게 해주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연습이라는 단어입니다. 타고나는 유전자보다 그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연습을 거쳐야만 그 유전자도 빛이 나는 법이니까요. 절대 잊지 마세요. 타이거 우즈는 아마 타고난 재능을 가진 골프 선수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6살 이후로 거의 쉬지 않고 골프를 쳤다는 것을 말이죠. 매일, 그리고 하루 몇 시간씩 정상에 서기 위해 말이죠. 선천적 통각상실증, 다크맨 증후군. 선천적이란 태어날 때부터 없는 또는 태어날 때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통각상실증은 고통 제거를 뜻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선천적 통각상실증은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는 질병입니다. 이 모든 개념은 어떻게 보면 초능력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1990년 고전 영화인 리암 니슨의 다크맨처럼 말이죠. 이 영화에서 과학자가 악당들에게 두들겨 맞은 후 방치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의사들은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그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당연히 그는 이 능력을 악당들을 박살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능력은 정말 멋진 능력이었죠.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엄청난 도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위험하고 해로운 것을 그만두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멈추는 방법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끔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로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다른 슈퍼 유전자 또는 DNA 조건과 같은 이 능력은 유전자 학자들에게 흥미로운 조건들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 힘을 이용할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수술과 약품들의 엄청난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